네, 이번 영상은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망하기 앞서 저 사실 전망이라는 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복잡계 세상에서 전망 예측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감히 저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저는 뭐 부동산을 기껏 한 번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여러 번 여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이제 겨우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하나 매수를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대신 뭐 아파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임장을 한 지는 좀 됐고요. 한 2, 3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식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지 전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중간중간 뭐 잠깐 그만두긴 했지만 어쨌든 나름 열심히 했고 실전 투자든 뭐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적용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해보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본질은 다르진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차치하고요. 어, 감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을 하자면 전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팍 오른 거는 뭐 조금 뭐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알아본다고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죠. 그때부터 계속 올랐고 만약 그때까지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만 3년 정도 가까이 올랐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23년도 바닥을 찍었을 때는 원래 가치 하락 대비 조금 더 하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3년도를 진정한 바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일시적인 더 큰 하락에 의한 어떻게 되면 그때 진짜 운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현실적인 가치 대비 현실적인 바닥은 24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4년도에 바닥을 찍고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면 23년도에 바닥을 가격만 생각했을 때 바닥을 찍고 좀 상승을 하다가 24년도까지 상승하다 24년도에서 살짝 좀 애매하다가 25년도부터 제가 정확히 봤었는데 이제 아마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아마 25년 한 3월 정도부터 아마 좀 조금 이제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5년 3월 정도. 그리고 이제 진짜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한 건 25년 한 7월 정도나 8월 정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이 시작된 거고요.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라 봤을 때 일단 26년 1월부터 3월까지 좀 올랐죠. 그리고 3월 이후에 한 3, 4, 5월 정도는 약간은 횡보를 하거나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다주택자 매물도 나오고 그런 이슈 때문에 뭐 그 이슈 왜 나온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좀 내렸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조금 중저가 아파트들은 또 그런 상황에서 꾸준히 올랐고요. 아니다 중저가 아파트도 3월에서 5월 달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일단 그렇고 일단 그리고 또 최근에 6, 7월부터 또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일단은 지역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뭐 한 3분? 뭐 3분이면 가는 말 그대로 초역세권 아파트죠. 아파트고 그래도 세대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제가 계속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만 그런가 해봤더니 그 주변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다 없고요. 매물이 다 없는 상태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일단은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쪽은 잘 모르고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매물이 좀 심각하게 없어요. 매매, 전세, 월세 다 없고요. 특히 매매 물건은 정말 극심할 정도로 없어요. 정말 극심할 정도로.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만약에 매도할 수 있는 뭐 시점이 된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생각으로 막 부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매도 물량이 없어요. 지금 완전 집주인이 매도자 우위 시장도 그냥 우위 시장이 아니라 초강력 우위 시장이에요. 근데 이걸 매수자들이 알까요? 머리로는 알겠죠. 눈으로 보이는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개수를 보면 아니까. 근데 실제로 집주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까요? 아니요. 저도 나름 주식 쪽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막상 부동산 시장에 오니까 사실은 그때도 제가 예상했던 거야 8, 90% 맞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10%, 20%는 생각보다 집주인들이 더 자기 그 물건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더 기회주의자구나 라는 것도 더 알게 됐고, 근데 지금은 또 그 사이에 최근 1, 2년 사이에도 손바뀜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똑똑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매물이 싸게 나올까요? 정말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뭐 정말 특이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싼 매물을 내놓지 않겠죠. 절대로.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매수자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모를 거예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할 거예요. 특히 아마 지금 실거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면 아마 대다수 젊은 분들일 거예요. 아마 뭐 갈아타기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신혼부부거나 아마 뭐 아니면 신혼부부 아니더라도 뭐 젊은 무주택자들이거나 그러겠죠. 그들의 특성이 뭐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깎으려고 하고 자기가 좀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좋게 얘기하면 뭐 잘 사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내로남불 마인드죠. 지밖에 모르는. 뭐 주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에서도 특히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매수를 할 때도 원래 내야 될 가격보다 더 주고 집주인한테 돈을 더 주고 샀거든요. 뭐 솔직히 말해서 복비보다 더 많이 주고 샀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매도자들이 모를까요? 이제는 철저히 알아요. 왜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주인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서두가 길어지는데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나 디테일의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마인드 상태인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벌써 6, 7월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7, 8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아마 호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호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의 뭐 삼중 규제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막 예전처럼 작년처럼 막 엄청나게 폭발하듯이 늘어나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도 작년에도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났는데 이미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거래 건수만 해도 올해 벌써 한 6월달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이미 작년 토탈 거래 건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 거래가 적게 된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은
근데 아마 어쨌든 뭐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고 뭐 이번에 7월 말에 뭐 정부에서 또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뭐, 뭐 은행 대출도 뭐 막겠죠. 더 막을 거고 그리고 뭐 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그거일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예상에는 단기적으로는 7, 8월은 그래도 조금 거래는 별로 없겠지만 좀 뜸할 거예요. 뜸할 거지만 그래도 호가는 어쩌다 나온 호가는 굉장히 높을 거고 그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들도 아마 계단식 상승처럼 서서히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처럼 점프하듯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래 건수는 많지는 않겠지만 7, 8월에는 거래 건수 많지 않겠지만 매물은 극심하게 더 없을 거고 호가는 좀 많이 높게 나올 거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그 호가 높은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나온 거를 시장에서는 그냥 바로 금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매수 체결이 돼버릴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이라도 떨어진 그 금매라는 게 사실은 그 이전에 실거래 뭐 6월에 거래된 실거래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한해서만 올해 한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죠. 하반기에서는 거래는 많지는 않지만 아마 계단식으로 꽤 높은 가격으로 아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처럼 계속 계단식으로 점프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조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부터는 조금 지겨운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 장기 우상향하는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답답한 형식으로. 왜냐하면 그때 가면 또 규제가 더 심해지겠죠. 뭐 정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돈을 푸는지 안 푸는지 모르겠지만 푼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아마 국부가 유출되는 쪽으로 오히려 더 가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일단은 좀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만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거래 건수는 적지만 계단식으로 꽤 큰 금액으로 아마 실거래가 찍힐 것 같고 그 이후부터 내년부터는 조금 지루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장기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정도 가고 그리고 이제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내후년까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장 메인 이슈가 공급 이슈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근데 공급 부족은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무리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사실 제가 직접 한번 나름 뭐 계산을 해본 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 대신 뭐 가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그만큼 외국인들 유입은 계속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라도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3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신도시들이 계속 뭐 들어서고 그에 따라 공급이 늘어난 것까지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최소한 2030년까지는 초과 수요더라고요. 네, 인구수가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초과 수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적어도 2030년까지는 장기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 2년 전 분석이었는데 뭐 그대로 맞아 떨어졌고 근데 지금 2년 뒤에 지금을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 공급이 지어져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지금 공급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훨씬 더 못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2030년이 아니라 뭐 최소 2033년 그 정도까지는 압도적인 초과 수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초과 수요 시장.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때까지 계속 뭐 돈이 풀리는 거 이제 통화량뿐만 아니라 통화 속도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아마 똑같을 것 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다른 뭐
지금 현재 여당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제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분명 한계선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이제 장기적인 금리 전망을 하면 지금이랑 좀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최소 2033년까지는 부동산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거래가 없지만 매물도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어쩌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게 계단식으로 될 건데, 그게 상당히 큰 폭의 계단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지루하지만 조금씩 오르는 장기 우상향으로 될 거고,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제 이후부터는 전망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33년까지 초과 수요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천지개벽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33년까지 일단은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상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최소 우상향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33년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2030년 정도, 31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지가 꽤 괜찮은 곳에 아파트인데 나름 신축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굉장히 괜찮은 입지로서의 어떠한 뭐 예를 들어 한강변 아파트가 됐든 한강변이 됐든 뭐 어쨌든 뭐 그런 최상의 입지 조건으로서의 거기 전체가 신도시가 되거나 재개발로 되면서 그 후광 효과로 주변에 구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가 혜택이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한 2031년 정도 되면 그게 조금 확실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했을 때 그게 그 가치가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부동산 전망은 그렇고요. 그냥 초보자로서 기껏 한번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유튜브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